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에코프로 그동안 정말 지겹게 하락만 하더니 정말 반가운 기다렸던 반등이 터져 나온 거죠. 네, 그것도 아주 길게 나왔습니다. 우리 장중에 11%까지도 이제 급등을 내준 건데, 먼저 이 하락 구간 정말 고생하셨다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그리고 이 반등 어디서 나왔냐 또 체크를 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승 파동의 정확히 이 50% 라인대에서도 반등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을 내고 반등이 나왔다. 뭐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계속 이 매집을 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 밴드 안에서 다시 주가가 빠르게 회복을 해준 겁니다. 회복을 해줬다. 그러면 유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추세의 전환 신호들이 지금 하나둘씩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반등에 성공한 에코프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에코프로의 방향성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가 이제 어제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던 건 뭐냐면은 바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좀 가격을 누른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촘촘하게 누르다 보면은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네. 강하게 튀어 오른다고 했죠. 강하게. 그러니까 억누르던 스프링이 튀어 오르는 거를 비율로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오늘 발생한 겁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돌파를 하면 바로 그게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타이밍이 오늘 나와준 거예요. 우리가 이 하락 구간에서 좀 매집을 할 때는 잠시 고통스러울 수 있긴 하지만 견디지 못하고 팔아버리면 결국 세력들에게 물량을 털리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도 묵묵히 매집을 해가면 주가는 이렇게 제자리로 회귀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하락 정말 지독했습니다. 세력들이 정말 마지막까지도 이 트랩까지 만들면서 물량을 좀 완벽하게 털어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급하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하게 되면 이미 이제 겁을 먹은 개인들은 반등에 팔기 바쁘지 매수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러한 흐름들, 이러한 심리들 세력들이 노린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매도세가 있고 아니면 매집을 해야 되는 이 매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당연히 후자라는 거죠. 철저히 매집을 해 나가야 되는 그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수급도 보면은 명확하게 그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 지루한 횡보 구간에서는 이제 이 구간이 횡보인데 횡보의 수급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개인들이. 예, 그죠? 그리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정말 계속 징그럽게 버티던 개인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이 가격 하락이 결국은 발생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물량들을 던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 물량을 누가 고스란히 받습니까? 네, 세력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게 이 에코프로만의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코스닥이 뭡니까? 에코프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또 중요하게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죠. 이 코스닥의 수급이에요, 수급.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코스닥으로 수급이 좀 이동이 되고 있다. 이 말이 물론 기존 주도주였던 반도체 섹터가 중단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과열 라인에 오면 좀 숨고르기를 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어가는 국면이 됐죠. 실제로 뭐 요즘 코스피 시장 움직임을 보면 물론 반도체들 계속 강세 나오지만 그 뒤에 뭐 현대차나 뭐 오늘은 뭐 LG전자나 다른 시총상위 종목들이 좀 강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쉬어갈 때 그 지수를 받쳐줄 지금 대형주들이 필요한데 그 작업을 하고 있다. 거기 이제 코스닥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보면 지금 이제 이 똑같은 파란 밴드라인대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바로 이 급반등이 나와준 거예요. 이 구간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코스닥. 그러니까 메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파란 밴드에서. 그러면서 뭐가 올라옵니까? 시장도 반등이 나오지만 로봇. 그리고 반도체 부품주들. 예, 오늘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미 이 수급에 대한 이동들이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보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이 코스닥 지수 800포인트에서부터 뭐 1000포인트 돌파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었던 게 이 상승 구간마다 뭘 이야기했어요?
코스닥의 주도 섹터인 반도체 부품주 이야기해드렸죠. 그리고 강조했던 게 로봇주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박스를 그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얘네들이 한 사이클이 더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돌고 있는 게 왜 돌고 있겠습니까? 코스닥 시장을 다시 한번 부양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상승장에서 돌파가 나오는 이 구간에 막바지의 수급이 급하게 붙어줬을 때 그때 불을 뿜었던 게 뭡니까? 바로 에코프로였다라는 거죠. 에코프로. 그러니까 지수가 돌파를 하는 시점에 그때 이제 얘가 치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앞에서는 로봇과 반도체가 들고 뒤에는 결국 이 에코프로로 순환매가 옮겨졌다라는 거죠. 지금 역시도 박스를 그리는 구간에서는 로봇과 반도체주들이 현재 주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말한 이 다음 상승이 나오려면 이 상승 작업을 진행을 하려면 그때 다시 한번 이 에코프로를 들어 올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 얘도 파란 밴드에서 매집이고 에코프로도 파란 밴드에서 매집, 똑같은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로봇주 과열이 오고 또 반도체 과열이 오면 그때 뭐 또 종고체 이야기 나올 거고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전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 에코프로도 다시 한번 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바이오 쪽, 바이오 쪽도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금리 때문에 바이오가 올라갈 타이밍은 아닌 거지. 얘도 지금 이제 농사를 짓는 시즌이에요. 에코프로처럼. 바이오도 결국은 데리고 갈 거다라는 거죠. 타이밍이 다를 뿐이지 시장의 흐름에 맞게 업종들도 순환매를 만들 거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도한 흔들기 뒤에는 항상 방향성이 존재했다라는 거. 이 점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이 뭐 깨지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론자들도 있고 이제 현재 하방론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공존할 때는 꼭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스페이스X, 오픈 AI 뭐 얘네들이 상장도 안 했는데 아직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장을 하면서 대유동성 파티를 즐기고 나야 그때 꼭지가 나올 건데 시기적으로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조정이 오더라도 저는 이제 27년도의 시장은 더 좋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뭐 삼전, 하이닉스 뭐 얘네들 지금 뭐 30만 원, 200만 원 이제는 이게 마디가 저항에서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하이닉스 200, 삼전 뭐 30만 원, 지수 8천. 자, 이제 이 마디값, 심리가가 이제는 조정이 아니에요. 오늘의 반등으로 조정이 아닌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유지를 시키면서 시장 다 반토막을 내버린 조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다시 반등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를 꼭지라고 볼 수는 없다. 다시 코스닥으로 수급이 역전이 되는 그 구간은 이제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코스닥이 곧 에코프로고 시장이 어찌됐든 우상향을 해줘야 제가 보는 이 다음 추세까지도 이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늘은 시장 이야기를 주저리 좀 썰을 풀어봤는데 자 이제 에코프로 좀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보자고요. 제가 말한 대로 이제 그 타이밍이 나온 거예요. 저항을 받았던 추세에 대해서 오늘 시가부터 항상 이렇게 시가부터 돌파가 나오는 게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건데 신뢰도가 높은 그 신호가 떠줬다. 그럼 이제는 여기 이제 두 가지죠, 여러분들. 이 앞에 부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때처럼 빠르게 이제 V자 반등의 형태로 갔냐? 아니면 뭡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조정, 그러니까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흔드는 시간 조정을 보내고 갈 거냐? 뭐 이 두 가지 방향성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일단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물이 상당하긴 합니다. 바로 V자로 가게 치게 되면은 개인들을 데려가는 포지션이 되는 건데 그렇게 가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들이면서 좀 박스를 그릴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흔들기가 진행이 될 확률이 일단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 역시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매집에 대한 자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 밴드에서 하방 경직을 만드는 좀 이 흐름이 진행이 될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에코프로 일단 이제 반등은 나와줬습니다. 제가 이 밴드에서 매집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의 이 돌파 파동을 제가 잡아드렸었던 것처럼 이 다음에 이제 이 확산 국면이 다시 한번 좀 진행이 될 건데 이 매집 신호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과열이 와서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구동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자,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계속적으로 이 20만 원에 대한 돌파를 지금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이 들어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환희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뭐 긴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